수정 명령어를 이렇게 세로로 외우세요. 세로로 외우면 돼요. 이동하고 회전하고 크기 조절하고 지우고 4개입니다. 현존하는 모든 그래픽 프로그램은 이 4개가 기본입니다. 이 4개가 기본이에요. Move, Rotate, Scale, Erase 이 4개가 기본입니다. 이것만 잘 외워두시면 돼요. 이동하고 회전하고 크기를 조절하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지우고. 그래서 우리가 제일 먼저 배웠던 게 지우고 자르고 늘리고 간격 띄우고. 이동하는 명령어의 유사 명령어들이라고 보시면 돼요. 스케일의 유사 명령어들이라고 보시면 돼요. 지우는 명령어의 유사 명령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시죠? 비슷한 명령어들끼리 묶어놓은 겁니다. 이동하고 복사는 정말 딱 하나 차이예요. 하나 차이입니다. 배열이라는 건 뭐냐면 내가 지정한 간격으로 여러 개를 복제하는 걸 배열이라고 합니다. 미러는 뭔가요? 서로 대칭시키는 걸 미러라고 해요. 다 이게 전부 다 복사에 대한 개념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걸 어디서 끌고 왔냐면 이동에서 끌고 옵니다. 스케일 크기를 조절합니다. 늘리고 길이 조절하고 연장하고 다 길이를 조절했죠. 지우고 자르고 끊고 분해하고 다 지우는 명령어들입니다. 근데 얘가 반대되는 명령어예요. 거꾸로 결합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등분하고 분할하고.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걸 이렇게 세로로 외우시면 돼요. 여기까지. Move, Rotate, Scale, Erase. 자, 그럼 하나씩 해보도록 하죠. 제가 원을 하나 이렇게 그릴 겁니다. 반지름 10mm짜리 원을 그렸습니다. 자, 여러분들도 하나 그려보시죠. 이제부터는 어딜 쓰냐면 여기 모디파이를 쓰는 겁니다. 서랍까지 열면 여기 있는 내용들을 설명을 할 거예요. 이동하고 회전하고 자르고 복사하고 대칭하고 늘리고 크기 조절하고 배열하고. 얘가 분해입니다. 익스플로드. 그 다음에 브레이크라든지 거꾸로 조인이라든지 이런 명령어들이 별도로 여기 또 있습니다. 먼저 이동부터 할 겁니다. 이동 명령어를 실행하면 이렇게 나옵니다. Select Object. 객체 선택해 주세요. 오브젝트라는 말이 사물이란 뜻입니다. 물체란 뜻이에요. 여러분들 UFO라는 말 잘 알죠? UFO가 unidentified, 명명되지 않은 flying object, 날아다니는 물체란 뜻이죠. UFO. 근데 오브젝트입니다. 그러니까 CAD에서는 객체라는 말로 번역해서 쓰고 있습니다. 물체, 객체 이렇게 번역해서 쓰고 있습니다. 자, 이해되시죠? 참고로 여러분들 혹시 오브제라는 단어 들어보셨나요? 참고로 그냥 상식선에서 한글로 오브제라는 단어 들어보셨나요? 무슨 뜻이죠? 실제로 미술관이나 뭐 이런 데 가면 뭐뭐뭐 오브제에 대한 고찰 뭐 이런 식으로 나오잖아요. 오브제가 무슨 뜻일까요? 저는 이거 알고 되게 기가 막혔어요. 오브제가요, 오브젝트의 프랑스식 발음입니다. 오브젝트라는 단어를, 오브젝트는 미국식 발음인 거고 오브제는 프랑스식 발음입니다. 그 헤르미온느 아시죠? 헤르미온느가 콩글리시인 건 아시나요? 저 그거 최근에 헤르미온느 그 발음하는 거 보고 정말 기가 막혔어요. 헤르미온느가 아니고 뭐라 그러더라? 헐마이온느? 헐마이온이라고 부르던데요.
그러니까 발음에 대한 차이예요. 그 이거 말고도 더 있어요. 베이지어라는 게 있습니다. 우리가 곡선을 계산할 때요, 프랑스 사람 베이지어가 계산한 곡선을 씁니다. 우리 스플라인 곡선 계산하는 거 있죠. 그게 베이지어 곡선인데, 베이지어 곡선은 베이지어가 사람 이름이에요. 프랑스 사람인데 그걸 미국식으로 읽었을 때 베이지어가 돼요. 그러니까 프랑스식으로 읽으면 베지에르가 됩니다. 베지에르 곡선이라고 해요. 어쨌든 오브젝트를, 객체를, 사물을 셀렉트, 선택해 주세요. 나중에 요 사물 선택하는, 이 객체 선택하는 방법들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겁니다. 객체 선택하는 방법이 굉장히 많아요. 그 중에 우린 2가지 알고 있습니다. 아니, 3가지. 하나는 그냥 이렇게 클릭하면 돼요. 그죠? 다른 하나는 빈 공간 클릭 후 오른쪽으로 이동해서 포함 선택하면 돼요. 다른 하나는 빈 공간 클릭하고 왼쪽으로 이동해서 걸침 선택하면 됩니다. 기억나시죠? 3가지 방법. 선택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떠요. 이렇게 1파운드 하나 발견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엔터. 그러면 베이스 포인트를 물어봅니다. 베이스 포인트는 기준점이에요. 얘의 시작점을 말합니다. 이동하는 시작점이요. 제가 시작점을 이렇게 센터 포인트로 클릭합니다. 마우스로 클릭해 주시면 돼요. 그 다음에 세컨 포인트, 이동하려고 하는 점.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동할 거잖아요. 이동할 점 클릭. 자, 여러분들도 한번 해보시죠. 그러면 금방금방 이동이 될 겁니다. 심지어 베이스 포인트가 이렇게 떨어져도 이렇게 떨어진 상태로 이동합니다. 자, 이동할 때 좌표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동하고 선택하고 기준점 클릭하고, 그 다음에 골뱅이 좌표죠. 200만큼 0도 방향. 자, 200만큼 0도 방향으로 이동한 거 보이시나요? 자, 다시 볼까요? 200만큼 180도 방향. 자, 근데 우리는 좌표를 안 쓴단 말이죠. 자, 이렇게 방향 지정하고 길이 지정하면 내가 원하는 만큼 자, 이동해 줄 수 있겠죠. 이런 식으로. 자, 한번 해보시죠. 이번엔 카피요. 카피하고 이동은 똑같다고 했어요. 똑같은데 하나 달라요. 한 개가 다릅니다. 자, 카피. 자, 똑같죠? 객체 선택하기, 엔터, 선택하고 엔터. 베이스 포인트 물어보네요. 기준점, 세컨 포인트, 목적지죠? 클릭. 복제가 된 거 보이시나요? 근데 아직 살아있네요. 계속 클릭해서 여러 개를 복사할 수 있습니다. 딱 한 개 다르죠? 자, 한번 해보시죠. 자, 그러면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뭔가요? 레이어요. 레이어부터 세팅합니다. 이건 도면을 그릴 때 습관적으로 하는 겁니다. 아주 무의식적으로 레이어부터 세팅하시면 돼요. 자, 하나만 만들어 볼까요? 중심선. 자, 그 다음에 칼라 피커가 떴죠, 그죠? 이때 그냥 여기서 마우스를 움직이지 말고 포커스가 어디가 있나요? 여기 칼라 번호에 가 있죠. 그러니까 숫자 1 쓰면 돼요. 이렇게 마우스 움직이지 마세요. 그냥 어차피 왼손 키보드 위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1 쓰고 그냥 엔터. 자, 그 다음 라인 타입. 얘는 로드 해야죠. 이거 알파벳 순입니다. 그죠? 일단 클릭한 다음에 우리 중심선 불러와야 됩니다. 센터죠. 알파벳 C. 이건 윈도우 기본 기능입니다. 그죠? 파일 탐색기에서 내가 찾고자 하는 파일을 찾을 때 그러니까 첫머리 글자를 알파벳으로, 그러니까 키보드를 누르면
해당 글자의 그러니까 제일 첫 번째에 들어갑니다. 이건 자동으로 이동해줘요. 이건 원래 윈도우 기능입니다. 히드는 H, 팬텀은 P, 배팅 움직이는 거 보이시죠? 그리고 엔터. 선택하고 OK. 키보드를 많이 활용하셔야 돼요. 그 다음 자, X라인 0도 하나, 90도 하나. 얘는 중심선이죠. 서클 반지름 20, 서클 반지름 40, 서클 반지름 55. 이때 중심선의 길이는 5mm가 더 길어야 됩니다. 그래서 옵셋 5mm 트림. 자, 나머지 삭제. 자, 여기까지 해보시죠. 자, 하는 김에 이렇게 중심선까지 원을 여기다가 3개를 그릴 겁니다. 서클 교차점에다가 반지름 3.5, 다시 서클 교차점에다가 반지름 6.5, 하나 더 반지름 10. 자, 이렇게 그려보시죠. 자, 그 다음 이제 카피는요 단축키가 CP도 있고 C5도 있습니다. 카피가 단축키가 두 개예요. CP도 있고 C5도 있고 두 개입니다. 어쨌든 이건 여러분들 편하신 대로 쓰시면 돼요. 자, 카피 객체 선택하고 엔터. 기준점을 어디로 잡으면 될까요? 그렇죠. 여기 교차점이에요. 왜냐면 다음 점도 여기 교차점이죠. 금방 그려진 거 보이시죠? 자, 빨리 그려보실까요? 자, 카피. 이번엔 두 개 동시에 선택하고 엔터. 중심점 클릭. 오, 이런. 여기 라인이 하나 빠졌군요. 그죠? 자, 다시 X라인. 자, 각도는 30도. 자, 이렇게 되는 거죠. 선이 여기 두 개가 빠졌네요. 카피. 나머지 다 복제. 교차점으로 복제. 그러면 금방 그려지네요. 자, 카피에는 재밌는 기능이 들어 있습니다. 우리 요거 그대로 해볼까요? 카피. 자, 객체를 선택하라고 하네요. 엔터. 그랬더니 자, 그리고 기준점을 클릭합니다. 기준점을 클릭했는데 세컨 포인트 O와 어레이 배열이 여기 들어온 겁니다. 그러니까 일정한 간격으로 복제를 해줄 수 있어요. 자, 다시 옆으로 10mm 카피 선택하고 엔터. 기준점 클릭하니까 배열이 나오네요. 클릭하니까 엔터 넘버 오브 아이템 어레이를 클릭하니까 아이템의 개수를 물어봅니다. 몇 개 복사할 건가요? 네, 5개요. 세컨 포인트 간격을 물어보네요. 자, 어떤가요? 간격 지정하니까 5개 복제되는 거 보이시나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거 하나, 둘, 셋, 넷, 5개. 원본 포함해서 5개입니다. 이해되시나요? 하나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될 거 미리 기억해 두세요. 우리 이제 나중에 스케치업 배울 거예요. 스케치업은 원본 빼고입니다. 오토캐드는 원본 포함해서 5개. 스케치업은 원본 빼고 5개. 그러니까 여기 스케치업은 여기 하나 더 나옵니다. 차이점 이해되시죠? 자, 한번 해보시죠. 자, 카피 객체 선택하고 엔터. 기준점 클릭. 어레이 또 나오고 있죠? 자, 어레이 5개를 하는데 여기 아까는 세컨 포인트였습니다.
내가 지정한 간격으로 이렇게 넣을 수 있단 말이죠. 방향 맞추고 50 엔터 그러면 자 여기다가 아이고 뭐지 카피 다섯 개 그리고 50 엔터 그러면 50mm 간격으로 똑같이 복제된 거 보이시나요? 자 한번 해보시죠. 카피 아니 네 카피 자 밑으로 그냥 적당히 복제했습니다. 카피 자 어레이 5개 이번엔 피트요. 피트 그러면 끝점을 지정해 주면 됩니다. 이렇게 끝점을 지정해 주면 얘가 시작점이죠. 여기가 끝점이죠. 나머지 등분은 CAD가 알아서 클릭하면 CAD가 알아서 들어갑니다. 똑같은 방식으로 쓸 수 있습니다. 자, 카피 기준점 어레이 개수 5개 피트 자 300mm 그러면 여기서부터 300mm 사이 알아서 5개를 쪼개줍니다. 총 길이만 지정해주면 돼요. 총 길이 300mm 엔터 그러면 이렇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300mm인데 요걸 전체 5개로 쪼개겠습니다. 이런 뜻이 됩니다. 자 한번 해보시죠. 카피는 여기까지입니다. 자, 어레이입니다. 배열이에요. 배열하는 방법이 3가지가 있어요. 어레이는 3가지입니다. 하나는 렉탱귤러 배열이라고 해서 전체 모양이 이렇게 사각형 모양으로 배열이 된다고 해서 렉탱귤러 배열이라고 합니다. 다른 하나는 원형 배열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원처럼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자 이렇게 원처럼 배열된다고 해서 폴라 어레이 그 다음 마지막 배열은 내가 지정한 경로를 따라서 배열한다고 해서 경로 배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어레이 객체 선택하면 3가지를 물어봐요. 이렇게 어레이 명령어 쓰면 렉탱귤러 어레이 사각형 배열을 쓸 겁니까? 패스 경로 배열 쓸까요? 폴라 원형 배열 쓸까요? 먼저 사각형 배열이에요. 그러면 여기에 이렇게 기본적으로 나오는데 이제부터는 여길 보는 게 아니고 여길 봅니다. 이 위에가 바뀌어 있어요. 리본 메뉴가 바뀝니다. 이거 보지 마시고 여길 보셔야 돼요. 컬럼 요 개수요. 이렇게 개수. 로우 이렇게요. 이해되시나요? 컬럼이 행이죠? 아니다. 열인가 보다. 열 행 맞나요? 네. 이렇게 여기 숫자로 조절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컬럼의 개수를 10개 그럼 10개 만들어지는 거 보이시나요? 다시 4개 로우 10개 그러면 10개 복제된 거 보이시죠? 자, 3개 자, 그 다음 비트윈 간격이요. 근데 여기 간격이 얼마로 되어 있냐면 30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오해하기 쉬운 게 뭐냐면 이렇게 보면 안 되겠구나. 이렇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비트윈으로 봅니다. 우리는 아니에요. 비트윈은 이게 아닙니다. 얘네들이 말하는 비트윈은 이게 아니고 시작점에서 그 다음 시작점까지요. 이해되시나요? 우리나라는 비트윈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로 인식을 해요. 사이니까. 아니에요. 시작부터 그 다음 시작까지입니다. 시작부터 그 다음 시작까지요. 이해되셨나요? 자기 자신의 크기 더하기 우리가 알고 있는 간격. 이해되시나요? 얘가 반지름이 10이었어요.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얼마예요? 20이죠? 비트윈을 20으로 놔보죠. 딱 붙는 거 보이시나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시나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의
내가 주고 싶은 간격 사이 30mm. 그럼 몇 mm 준 거예요? 간격을 10mm 준 거죠. 자, 이해되시나요? 자, 여기도 비트윈도 마찬가지. 자, 그 다음에 클로즈. 그러면 금방 그려집니다. 자, 한번 해보시죠. 어레이, 렉탱귤러 어레이. 자, 칼럼, 로우가 있고 레벨이 있습니다. 레벨은 안 써요. 이거 Z축 방향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렇게 화면을 돌려놓고 보면 Z축 방향으로 5개 간격 10mm 간격으로. 그럼 Z축 방향으로 이렇게 복제된 거 보이시나요? 1mm. 그러면 Z축 방향으로 올라간 거 보이시죠? 레벨은 안 써요. 쓸 이유도 없고. 자, 레벨은 머릿속에서 잊어버리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하나 더. 여기 오소시에이티브가 이렇게 해제되어 있나요? 체크되어 있나요? 자, 체크해 봤습니다. 그러면 이 오소시에이티브는 연관이란 뜻입니다. 오소시에이티브 연관, 즉 연관 배열이 됩니다. 연관 배열이 돼요. 그럼 연관 배열이 뭐냐? 아이템과 아이템이 서로 연관되어집니다. 그래서 얘네들이 수정이 돼요. 선택을 하면 바로 이렇게 수정이 됩니다. 어레이 에디트가 돼 버립니다. 그래서 내가 적당히 이렇게 개수를 수정해 줄 수 있습니다. 수정된 거 보이시나요? 다시 한번 클로즈. 자, 한번 해보시죠. 이렇게 오소시에이티브가 체크되어 있는 경우는 이 아이템 한 개 한 개를 수정할 수는 없습니다. 아이템 한 개 한 개가 안 돼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시죠? 왜냐면 이건 전부 다 하나로 묶여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여기 나와 있는 분해요. 분해 명령어 쓰시면 됩니다. 익스플로드 그리고 선택하고 그리고 엔터. 그럼 끝납니다. 더 이상 오소시에이티브 즉 연관 배열이 아닌 상태가 됩니다. 자, 분해 한번 해보시죠. 어제 했던 내용인데요. 우리가 어제 이제 정투상을 했었죠. 엑스라, 자 45도로 맞추고 X라인 0도 90도 45도. 자, 트림으로 지우고 30mm 옵셋 20mm 옵셋. 그럼 요 네모난 사각형이 정면이라고 했습니다. 그죠? 적당히 간격을 띄워서 수평선을 그리되 이렇게 수평선 그리되 여기 45도 사선과 만나는 지점을 밑으로 이렇게 내리라고 했습니다. 옵셋 10mm. 나머지 전부 다 트림. 요게 기본 구조라 그랬죠. 그죠? 근데 총 12개가 있었습니다. 기억나시나요? 간격 맞추기가 어렵잖아요. 어레이 선택하고 엔터. 렉탱글. 자, 100mm 간격 100mm 간격. 오소시에이티브 끄고 그러면 한 개 한 개 수정이 되겠죠. 그러면 쉽게 작업할 수 있겠네요. 그죠? 똑같은 간격에 똑같은 크기로 내가 복사를 할 수 있는 거죠. 이해되시나요? 자, 한번 해보시죠. 자, 제가 한 변의 길이가 10mm인 골뱅이 10,10 아니다, 더 작구나. 이거 렉탱글 20,20 20,20인 정사각형을 그렸습니다. 어레이 렉탱귤러 어레이. 자, 오소시에이티브를 켜고 클로즈. 자, 여기까지 한번 해보시죠. 중요한 건 얘네들이 전부 다 하나로 묶여 있다는 거죠. 그죠? 여기 보시면 이렇게 나옵니다. 에디트 소스가 나와요.
원본을 수정한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누가 원본이냐 이거죠. 근데 제가 보기엔 다 원본이에요. 이거 다 원본입니다. 아무거나 하나 선택하셔도 돼요. 자, 제가 클릭했습니다. 자, 에디트 소스 원본 수정할 건데 연관 배열의 원본을 수정할 겁니까? 라고 물어보는 겁니다. 확인. 그러면 나머진 비활성되고 지금 제가 선택한 원본만 활성화됩니다. 자, 서클. 여기 오스냅 중에 재밌는 오스냅이 있는데 여기 어떤 게 있냐면 여기 지오메트릭 센터라는 것이 있습니다. 지오메트릭 센터요. 폴리곤의 중심점을 찾아줍니다. 여기 센터는 뭐예요? 원의 중심점이고 요 지오메트릭 센터는 폴리곤의 중심점. 즉 다시 말하면 이 사각형이 폴리곤이죠. 그러니까 이 폴리곤의 중심점을 이렇게 찾아줍니다. 제가 하나만 이렇게 수정해 봤습니다. 나머지 쭉 수정되는 거 보이시나요? 제가 이렇게 더 수정해 봤습니다. 나머지 다 수정되는 거 보이시나요? 왜냐면 연관돼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 아이템하고 이 아이템하고 서로 연관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를 수정하면 얘가 수정이 되고 얘를 수정하면 얘가 수정이 되고. 자, 그 다음에 수정 다 했어요. 어디로 가냐면 요 리본 메뉴 제일 오른쪽 끝으로 가면 디스커드 체인지, 세이브 체인지. 디스커드가 버리다라는 얘기예요. 내가 여지껏 수정한 거 버릴 겁니다. 그럼 무슨 얘기예요? 다시 원래대로 돌아간다는 뜻입니다. 세이브 체인지는 저장하고 나가는 겁니다. 내가 수정한 거 저장하기입니다. 세이브 체인지. 그러면 다 바뀐 거 보이시나요? 자, 한번 해보시죠. 자, 다시 여기다가 제가 서클을 그렸습니다. 반지름 10mm. 자, 여전히 여기는 오소시에이티브로 묶여 있습니다. 제가 원하는 건 여기 두 개만 서클이 되길 원합니다. 요 두 개만 원이 들어가길 원해요. 근데 지금 어떤가요? 오소시에이티브로 묶여 있죠. 그러니까 요 두 개가 원이 될 수가 없단 말이죠. 여기에 어떤 게 있냐면 리플레이스 아이템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리플레이스 대체하기, 아이템 대체하기요. 자, 그러면 여기 리플레이스 오브젝트를 선택하랍니다. 대체될 객체, 얘를 선택하는 겁니다. 엔터. 자, 그 다음에 이게 뭐냐면 중심점이요. 얘의 중심점. 처음에 여기서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중심점이 여기 와 있는 겁니다. 원래 얘의 중심점은 여기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중심점의 위치를 다시 지정해 줍니다. 그리고 나면 대체할 객체를 선택하랍니다. 요 두 개로 바뀌는 거죠. 엔터. 바뀐 거 보이시나요? 자, 한번 해보시죠. 다시 한번 볼까요? 선택하고 리플레이스 아이템. 자, 얘로 바뀌는 거잖아요. 얘를 먼저 선택하는 겁니다. 엔터. 중심점이요. 얘의 중심점. 여기 너무 멀리 있는 거죠? 중심점 클릭해주고 대체될 것을 클릭합니다. 그리고 엔터. 그러면 이와 같이 쉽게 대체가 됩니다. 다시 또 볼까요? 여기 그립이 이렇게 나오네요. 그죠? 요 그립이 나오는데 그립을 클릭하시고 그 다음에 마우스를 움직여 봅니다. 그럼 어떻게 되나요? 조절되는 거 보이시나요? 자, 한번 해보시죠. 선택하고 그립을 클릭한 뒤 움직여 봅니다. 그러면 내가 굳이 숫자를 늘리지 않더라도 그림만 보고 쉽게 조절할 수 있습니다. 얘는 가로 세로 방향 다입니다. 그
그 다음 이렇게 두 개는 가로 방향과 세로 방향입니다. 클릭하고 드래그 아니에요. 클릭하고 움직여 보세요. 이렇게 가로 방향, 세로 방향만 이렇게 값을 줄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얘는 간격입니다. 간격이요. 간격 조절되는 거 보이시죠? 원점의 위치도 이와 같이 조절해 줄 수 있습니다. 하나 더요. 방향도 바꿀 수 있습니다. 이렇게 방향 바꿀 수 있어요. 얼마든지 방향도 이렇게 바꿔줄 수 있습니다. 그립이 많이 편한 거죠. 그립을 이용해서 한번 해보시죠. 이번엔 원형 배열입니다. 제가 이렇게 적당히 선을 그렸고요. 렉탱글 골뱅이 20,20 이렇게 미드 포인트하고 제가 이렇게 맞춰 놔봤습니다. 자, 한번 이렇게 그려보시죠. 이번에 할 건 원형 배열입니다. 원형 배열. 회전하면서 복사를 하는 겁니다. 자, 어레이. 자, 선택하고 엔터. 폴라 어레이. 폴라가 회전 배열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센터 포인트 오브 어레이 배열의 중심점을 물어봅니다. 중심점은 여기 끝점으로 놔보죠. 그러면 회전된 거 보이시나요? 여기 아이템 보이시죠? 아이템과 비트윈 각도가 여기서 자동으로 계산됩니다. 로우는 이렇게 몇 개 더 복제할 거냐라는 뜻입니다. 제가 3개 놔봤습니다. 간격을 조금 더 작게 해봅시다. 50. 그러면 복제된 거 보이시나요? 이렇게 복제가 되는 거고, 여기는 한 개로 놓고, 자, 예를 들어서 아이템의 개수가 12개 12개로 복제된 거 보이시나요? 회전하면서 복사하고 있죠? 어소시에이티브는 끄겠습니다. 자, 그리고 클로즈. 복제됐네요. 자, 한번 해보시죠. 자, 각도는 30도, X라인 0도, 30도, 90도, 150도. 자, 중심선이죠? 서클 반지름 20, 다시 한번 서클 반지름 40, 다시 한번 서클 반지름 55, 그 다음에 5mm. 중심선 연장을 위해서 5mm 옵셋하고 나머지 트림으로 잘랐습니다. 자, 얘네들도 그 다음 조금 더 합니다. 서클 반지름 3.5, 서클 반지름 6.5, 서클 반지름 10. 자, 여기까지 해보시죠. 이제 어레이를 할 겁니다. 어레이 원 선택하고 엔터, 폴라 어레이 중심점 클릭. 얘는 4개잖아요. 아이템의 개수를 4개로 고칩니다. 그러면 4개가 한 번에 쭉 그려진 거 보이시죠? 자, 클로즈. 자, 4개 한번 해보시죠. 어레이. 이번엔 2개 동시에 선택합니다. 엔터, 폴라 어레이 중심점 클릭. 개수 6개네요. 그대로 끝. 금방 그려졌네요. 어떤가요? 이런 것들은 많이 쉽죠? 자, 한번 해보시죠. 자, 이 오른쪽 과제물은 패턴을 만들어야 돼요. 얘는 패턴이 그냥 원이었어요. 근데 얘는 패턴이 이렇게입니다. 이해되시나요? 요 선들도 하나가 복제가 돼야 돼요. 이렇게가 패턴입니다. 자, 먼저 X라인부터 그려보죠. X라인 0도, 그 다음에 60도. 맞네요. 자, 90도, 60도. 자,
자, 120도. 자, 서클 반지름 20, 그다음 반지름 40. 자, 일단 여기까지 한번 해보실까요? 그 다음에는 이제 이 큰 원을 그려야 돼요. 여기 보니까 여기 사이즈가 나오네요. 자, 서클. 일단 여기다가 하나를 그려보죠. 반지름 4mm, 반지름 5mm. 그 다음 여기는 반지름 5mm, 반지름 10mm. 그 다음 반지름 20mm. 자, 이렇게 그려보시죠. 그 다음에는 여기 선의 길이가 5mm 더 나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옵셋 5mm, 얘만 5mm 해주고 얘만 해주는 겁니다. 그럼 여기를 기준으로 해서 다 자르면 돼요. 근데 여기도 잘라야 되고 여기도 잘라야 되잖아요. 자, 서클 중심점 잡고 반지름을 어떻게 하냐면 교차점으로 클릭합니다. 이렇게요. 그러면 원이 하나 이렇게 그려지겠죠. 나머지 트림으로 잘라내시면 돼요. 반드시 원을 그릴 때 반드시 반지름 값을 입력하라는 법은 없어요. 마우스로 클릭하시면 돼요. 이렇게요. 자, 그러면 중심선 정리 끝났네요. 그죠? 자, 중심선 정리해 보시죠. 이 원을 여기다 하나 더 그려야 돼요. 그래야 여기 요 마디 하나를 끊어낼 수 있습니다. 서클 반지름 20. 그럼 여기 마디 나오는 거 보이시나요? 요 한 마디가 필요해요. 요 한 마디, 요만큼의 한 마디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옵셋 5mm 이렇게 끊어냅니다. 이런 식으로. 여기가 중심선이고 우리한테 필요한 한 마디가 바로 요겁니다. 선 정리하면 결국은 이렇게 돼요. 얘도 필요 없고요. 요 한마디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여기 만들어 보시죠. 그 다음 보시면 여기 아랫부분이 없는 게 보입니다. 요 아랫부분 없죠. 그죠? 원래 요거는 기계 쪽에서 나사를 이렇게 표시합니다. 나사 표시할 때 이렇게 표시해요. 4분의 1을 끊어줍니다. 원래는 이렇게 해서 4분의 1을 끊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끊어주면 요게 나사 표시입니다. 이해되셨나요? 요게 나사 표시예요. 자, 요렇게 한번 끊어 보시죠. 어레이 선택하고 엔터, 폴라 어레이 중심점 클릭. 근데 가만히 보세요. 여기 왼쪽 아래가 터진 거죠. 근데 밑으로 내려왔네요. 오른쪽으로 갔네요. 위로 올라가네요. 터진 방향이 돌아가는 거 보이시나요? 6개라서 그럴까요? 자, 4개. 어떤가요? 터진 방향이 돌아가고 있는 거 보이시나요? 이 옵션 때문에 그렇습니다. 로테이트 아이템이요. 아이템을 회전시켜 주는 겁니다. 각도에 맞춰서 이렇게 회전시켜 주는 거예요. 원래 이거 켜져 있어야 돼요. 원래 켜져 있어야 되는데 이런 경우는 회전시키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끕니다. 그럼 어떤가요? 회전 방향이 일정한 거 보이시나요? 여기 로테이트 아이템을 회전시켜 줍니다. 자, 한번 해보시죠. 어레이 쭉 선택하고 엔터, 폴라 어레이 중심점 지정합니다. 자, 그러면 그냥 만들어지네요. 만약에 로테이트 아이템을 꺼버리면 이렇게 되겠죠. 그죠? 클로즈. 금방 만들어졌네요. 자, 완성시켜 보시죠. X라인 0도 30도 90도 150도
그리고 서클 전체요. 다이아메타 95, 옵셋 5mm. 자, 트림으로 지우고요. 자, 이게 전체인 거죠? 다시 서클 반지름 11. 자, 요렇게 선정리까지 해보시죠. 여기 요렇게 홈을 만들어 줘야 됩니다. 여기서부터 선을 그려서 옵셋을 할 겁니다. X라인 호리젠탈 수평선이죠. 여기 교차점 클릭. 옵셋 26mm, 옵셋 3mm. 자, 매치 프로퍼틱스로 그 다음 필렛 남는 부위를 클릭하는 겁니다. 자, 마지막으로 트림. 자, 그려보시죠. 그 다음 서클. 자, 반지름 19.5. 다시 서클. 반지름 25. 여기도 패턴입니다. 그래서 여기도 이렇게 그릴 거예요. 자, 매치 프로퍼틱스 서클 지름 7mm 이렇게요. 옵셋 7 나누기 2 이렇게요. 요것만 그릴 겁니다. 요것만 쓸 거예요. 자, 필렛으로 남는 부위 클릭해 주시면 금방 선 정리가 돼요. 자, 요렇게 그려 보시죠. 옵셋 5mm. 자, 나머지 트림. 다 트림. 딱 요만큼만 있으면 돼요. 요만큼만 있으면 됩니다. 자, 선 정리해 보시죠. 이번엔 아크로 그리면 되겠네요. 시작 끝 반지름. 스타트 앤드 라디어스. 시작점 끝점 반지름 22. 그 다음 마지막 어레이. 폴라 어레이. 네, 한 번에 끝나네요. 그려보시죠. 0도 90도 요거만 있으면 되겠군요. 전체 큰 원 60mm네요. 옵셋 5mm. 자, 나머지 트림으로 끊고요. 자, 전체를 제가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이렇게 정리해 보시죠. 서클 반지름 9. 자, 이번에는 홈이 이렇게 수직으로 서 있죠? 그러니까 이렇게 수직선을 그릴 겁니다. X라인 버티컬 이렇게요. 옵셋 21mm, 옵셋 2mm. 매치 프로퍼틱스. 자, 여기를 트림으로 조금 끊겠습니다. 원은 필렛이 안 돼요. 그런데 이렇게 놓으면 이건 원이 아니고 호란 말이죠. 호는 필렛이 된단 말이죠. 필렛. 자, 여기까지 해보시죠. 옵셋. 제가 일부러 이 선 안 지웠어요. 왜냐면 여기서부터 선이 가야 되거든요. 옵셋 15mm, 옵셋 17.5mm. 요렇게가 중심선입니다. 이제 지워도 돼요. 서클 반지름 8mm,
서클 반지름 6mm. 자, 여기서 먼저 옵셋을 해줍니다. 5mm씩 옵셋. 그리고 트림으로 선을 지워줍니다. 먼저 선을 깨끗하게 정리하고요. 그 다음에 2원에서 2원으로 선을 그릴 때는 탄젠트에서 탄젠트로입니다. 라인, 탄젠트에서 탄젠트로. 이거 쿼드란트에서 쿼드란트 아닙니다. 다시 한번요. 탄젠트에서 탄젠트로. 자, 트림으로 조금 끊고요. 끊어 놓으면 이렇게 짜투리 선이 남아요. 트림으로 끊으면 이쪽은 괜찮아요. 왜냐면 접하는 게 앞쪽에 있으니까. 근데 얘는 뒤쪽에 있으니까 이렇게 짜투리가 남는단 말이죠. 그러면 이걸 다시 한번 이렇게 트림을 하거나 아니면 그냥 필렛으로 하거나. 필렛을 하면 어떻게 되나요? 짜투리 선이 사라집니다. 자, 여기까지 그려보시죠. 여기다 해도 좋고 여기다 해도 좋아요. 그건 어디든 상관없습니다. 자, 서클 53.5. 그 다음 12mm 12mm 옵셋 12mm 12mm. 자, 특성 일치 필렛. 나머지는 트림. 자, 이렇게 그려보시죠. 그 다음 어레이. 먼저 안쪽에 있는 것부터 볼까요? 폴라 어레이. 아이템의 개수 4개. 다시 어레이. 폴라 어레이. 자, 아이템의 개수가 12개. 클로즈. 자, 한번 해보시죠. 이 과제물은 선을 하나만 그리면 됩니다. 이렇게 라인을 하나만 그리시면 돼요. 자, 라인 80에 10mm니까 95mm. 그냥 치수를 쟀습니다. 서클 파이 30, 서클 R20, 서클 R80, 서클 파이 10, 서클 R10, 옵셋 5mm, 트림, 라인 탄젠트에서 요 조그만 원에서 다시 탄젠트 큰 원으로, 다시 탄젠트에서 탄젠트로 큰 원으로, 옵셋 5mm. 자, 여기까지 해보시죠. 어레이 요렇게요. 요 두 개는 어레이 하시면 안 돼요. 요 두 개는 어레이 하면 안 되고, 요 두 개를 뺀 나머지를 선택하신 다음 폴라 어레이 중심점 클릭하고 수량 3개. 그러면 거의 모양이 완성이 됐네요. 필렛 반지름 30, 그죠? 자, 하기 전에 마음이 바뀌었어요. 여기부터 먼저 해놓죠. 여기를 먼저 하고 가죠. 자, 트림으로 제가 이렇게 끊었습니다. 필렛 반지름 2mm, 반지름 2mm, 여기는 2mm짜리. 필렛 반지름 4mm, 여기는 4mm짜리. 근데 여기 짜투리 남아있죠? 필렛 반지름 0. 그러면 어느 정도 완성이 됐네요. 이 상태에서 어레이 주시면 돼요. 어레이, 폴라 어레이, 수량 3개,
필렛 반지름 30, 나머지 트림. 그러면 금방 완성됩니다. 완성시켜 보시죠.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X라인 영도 90도, 제일 큰 원이 65mm, 옵셋 11mm. 한 번 더 중심선 정리하니라 5mm 더 옵셋 하시고, 전체 크기가 이렇게 생겼네요. 서클 반지름 9mm. 이번에도 홈이 이렇게 생겼죠. 여기다가 수직선을 세워야 됩니다. X라인 버티컬, 그리고 X라인 버티컬, 네. 그 다음 옵셋 22mm, 옵셋 2.5mm. 자, 특성 일치, 트림, 필렛, 반지름 0. 서클, 반지름 19. 자, 여기까지 해보시죠. 하나씩만 그리면 돼요. 옵셋 10mm, 서클 여기 교차점에서 10mm, 서클 TTR 접하고 반지름 30. 조금 어렵게 해볼까요? 트림, 그 다음 필렛, 다시요. 옵셋 30, 20. 치수가 나와 있는 데만 하는 겁니다. 서클 반지름 40, 트림으로 조금 끊고 필렛 반지름 19, 필렛 반지름 5. 자,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려보시죠. 어레이, 폴라 어레이 수량 4개. 그러면 금방 만들어지는군요. 자, 한번 해보시죠. 이번에는 경로 배열을 좀 할 겁니다. 경로 배열이요. 그래서 제가 여기다 선을 좀 그릴 겁니다. 100mm, 100mm. 자, 이렇게도 100mm. 자, 이쪽은 200mm. 자, 100mm. 자, 100mm, 200mm. 제가 이렇게 그려봤습니다. 자, 그려보시죠. 여기다 서클을 하나 그릴 겁니다. 반지름 10mm 짜리요. 중요한 건 이거예요. 이 원이 이 선들을 따라가면서 쭉 복제하기를 원해요. 쭉 복제하기를 원합니다. 그게 바로 경로 배열입니다. 우리가 내비게이션을 종종 쓰죠. 그러면 목적지 검색을 하라고 해요. 그 목적지 검색하고 확인 누르면 경로를 탐색합니다 그러죠. 그 경로가 패스입니다. 경로를 영어로 바꾸면 패스가 돼요. 패스 어레이입니다. 이 패스를 쓸 건데, 이 경로를 쓸 건데 조건이 있습니다. P라인이어야 돼요. 폴리선이어야 돼요. 이 경로가 폴리선이어야 됩니다. 얘는 잠깐 여기다 냅두고 옆으로 이동. 선을 그렸습니다. 자, 이렇게 그려보시죠. 자, 그리고 여기 트림.
이제부터 우리가 써야 될 명령어는 여기 조인입니다. 결합이요. 결합하게 되면 P라인으로 만들어줍니다. 폴리라인으로 만들어줘요. 우리 어저께 렉탱글 하면서 P라인에 대해서 공부했습니다. 기억나시죠? 두 가지 특징이 있다고 그랬어요. 첫 번째는 하나로 선이 다 연결됩니다. 두 번째는 선의 폭이 생성이 됩니다. 기억나시죠? 이 조인 명령어가 P라인 명령어입니다. P라인 명령어, 폴리라인 명령어입니다. 조인을 했을 때는요, 두 가지 규칙이 있는데, 첫 번째, 이렇게 동일선상에 있는 선, 얘가 동일선상에 있는 걸 끄는 거잖아요. 자, 조인, 원본, 타겟, 엔터. 하나로 연결된 거 보이시나요? 다시 볼까요? 제가 레이어를 바꿨습니다. 레이어를 바꿨어요. 조인, 원본, 여기에 다 포함되는 겁니다. 얘를 기준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엔터 없습니다. 선택하고 엔터. 연결된 거 보이시나요? 기존의 거 버리고 원본 쫓아갑니다. 자, 한번 해보시죠. 두 번째입니다. 자, 얘는 어떤가요? 동일선상에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그런데 여기 끝점이 맞닿아 있죠. 끝점이 닿아 있는 경우. 조인 연결된 거 보이시나요? 바로 이럴 때 P라인으로 바꿔줍니다. 이렇게도 돼요. 서클, 트림, 자, 분해하고, 자, 조인, 자, 같이 선택. 바뀐 거 보이시나요? 자, 이렇게요. P라인으로 같이 바뀐 거 보이시나요? 호가 들어가도 P라인으로 바뀝니다. 자, 여러분들도 한번 해보시죠. 자, 그럼 다시 볼까요? 얘를, 이 선들이 다 떨어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조인 한 번에 선택합니다. 그리고 엔터. 그러면 이렇게 조인돼서 P라인으로 바뀝니다. 굉장히 쉽죠? P라인으로 바꾸는 명령어입니다. 자, 한번 P라인으로 바꿔보시죠. 어레이 원을 선택합니다. 자, 패스 어레이요. 패스 어레이를 누르니까 당연히 패스 커브를 선택하라고 해요. 선택하면 쭉 복제되는 거 보이시나요? 바로 여기 아이템의 개수, 간격, 이 두 가지입니다. 이 두 가지로 해요. 이거는 누구로 나눠지냐면 바로 여기 눌러보면 디바이드와 메주어가 있습니다. 이걸로 나눕니다. 디바이드로 놓으면 여기가 개수로 들어가고요. 여기 메주어로 놓으면 여기 간격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지금 30mm 간격이네요. 자, 25mm 간격으로 딱 맞나요? 100mm였으니까 50mm 간격으로 딱 맞게 떨어지는 거 보이시나요? 자, 여러분들도 한번 해보시죠. 메주어입니다. 메주어에 50mm 간격. 자, 이번엔 메주어 대신에 디바이드요. 자, 메주어는 길이로 나눌 때 메주어란 단어를 써요. 길이로 나눌 때. 거리로 나눌 때 메주어라는 단어를 쓰고, 디바이드는 등분입니다. 전체 몇 개로 쓸 것인가, 전체 개수를 따질 때는 디바이드를 씁니다. 이렇게요. 전체 15개. 자, 그러면 이렇게 전체가 15개가 되는 거죠. 자, 9개, 10개. 그러면 10개로 나눠지는 거 보이시죠? 자, 20개. 그러면 20개. 40개. 39개가 딱 적당하네요. 29개더니. 자, 아니구나. 19개. 이렇게 숫자로 여기 나오는 개수로 나눌 때 쓰는 겁니다. 38개, 39개. 안 맞네요.
46개 그랬더니 딱 개수가 맞군요. 자, 한번 해보시죠. 얘는 이게 끝입니다. 패스 경로는 이게 아니 패스 어레이는 이게 끝입니다. 자, 오케이. 그 다음 미러 대칭입니다. 대칭이요. 미러. 자, 제가 여기다가 스플라인 곡선으로 좀 그릴 겁니다. 저처럼 그리진 않아도 돼요. 뭔가 좀 잘못 만들어졌네. 자, 제가 이렇게 그려놨습니다. 여러분들도 대충 그려보세요. 자, 이렇게 그리고 여기에 맞는 선을 하나 그려 놓을 겁니다. 자, 여러분들도 대충 그리세요. 이렇게 대충 그려봅니다. 자, 미러 명령을 쓸 겁니다. 미러는 우리가 초등학교 미술 시간에 했던 거랑 비슷해요. 대칭이긴 합니다. 어떤 거 했었냐면 초등학교 때 도화지에다가 물감을 짜요. 그리고 이렇게 딱 절반 접었다가 펼치면 대칭이 되는 그림을 그려봤을 겁니다. 바로 그게 미러입니다. 거울이란 뜻은 아니고 대칭이란 뜻인데 중요한 건 바로 미러 라인이요. 멀리 떨어져 있으면 어떻게 되나요? 멀리 움직이죠. 근데 미러 라인이 가까이 있으면 가까이 붙겠죠, 그죠? 반드시 이렇게 미러 라인이 하나 있어야 됩니다. 이 미러 라인이 멀리 있으면 멀리 대칭이 되는 거고, 가까이 있으면 가까이 대칭이 됩니다. 자, 미러 객체 선택하고 엔터. 그러면 제일 먼저 물어보는 거, 퍼스트 포인트 오브 미러 라인, 바로 대칭선의 첫 번째 점이요. 클릭. 자, 세컨드 포인트 오브 미러 라인, 대칭선의 두 번째 점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캐드가 물어보는 게 이레이즈 소스 오브젝트, 원본을 삭제할까요? 라고 물어봅니다. 일단 아니요. 대칭된 거 보이시나요? 자, 엘립스 니어레스트. 니어레스트는 근처란 뜻입니다. 커서 근처에 있는 모든 점들. 서클 니어레스트. 자, 그러면 나비 그려졌네요. 자, 한번 여러분들도 대칭해 보시죠. 대칭선을 제가 이렇게 사선으로도 그려봤고요, 수평도 그려놨고요, 수직도 그려놨습니다.
자, 미러 선택하고 대칭선을 사선으로 하니까 어떻게 되나요? 사선으로 대칭되는 거 보이시나요? 역시 마찬가지. 자, 다시 한번요. 이번엔 원본을 이동하겠습니다. 예스. 원본이 사라진 거 보이시죠? 자, 미러. 예스. 자, 한번 해보시죠. X라인 0도 90도 중심선이죠. 서클 반지름 33.6mm. 네. 여기 사선이죠. 자, 여기가 28도 62도 확인. 90도에서 28도 빼니까 62도. 각도 이제 쉬워요. X라인 앵글 62도 트림으로 끊어내면 되죠. 자, 서클 38.4mm. 자, 역시 또 다시 한번 서클 6.4mm, 옵셋 5mm. 트림으로 끊어내면 된다고 했습니다. 자, 이렇게요. 자, 그려보시죠. 자, 그 다음에는 이렇게 그리는 건 이 중심선을 옵셋하면 된다고 했어요. 옵셋 반지름만큼 옵셋하면 돼요. 옵셋 6.4mm. 어디 갔나? 옵셋 6.4mm. 그 다음에 클릭. 자, 특성 일치. 트림으로 조금 끊고 필렛 반지름 0. 이번엔 멀티플. 멀티플은 여러 번 쓰는 거죠. 내가 그만할 때까지 쓰는 거죠. 자, 한번 해보시죠. 옵셋 45mm, 다시 옵셋 106mm, 다시 옵셋 10mm. 여기는 5mm 옵셋해서 여기 트림으로 잘라주시고, 다시 5mm 옵셋해서 위아래 잘라주고요. 길 필요는 없죠. 트림으로 절반만 다 잘라줍니다. 자, 매치 프로퍼틱스 이렇게 된 거죠. 자, 이렇게 그려보시죠. 자, 옵셋 84mm, 여기다가 반지름 5mm, 반지름 10mm, 옵셋 5mm, 트림으로 끊으면 되고요. 자, 이런 모습이네요. 자, 그 다음 옵셋 71mm, 서클 반지름 5mm, 반지름 10mm, 옵셋 5mm. 자, 역시 마찬가지로 트림으로 끊고요. 자, 여기 같은 경우는 이렇게 일직선으로 내려 긋는다고 했습니다. 자, 이런 모습이네요. 자, 여기까지 그려보시죠. X라인 앵글 47도, 여기 중심점에다 넣고 10mm 옵셋. 자, 그 다음 X라인 앵글 마이너스 10도, 옵셋 10mm. 자, 필렛 처리할 거 먼저 필렛 처리하고요. 옵셋 45mm.
자, 필렛 반지름 10mm. 자, 그럼 기본 모양이 어느 정도 나왔죠? 여기까지 해보시죠. 자, 나머지는 여기 트림하시면 돼요. 이 아래 부분도 하나 더 있죠. 옵셋 4mm, 옵셋 38mm. 자, 특성 일치. 필렛 반지름 0으로 고쳐서 다시 필렛 반지름 2.4mm로 고쳐서, 자, 이렇게 놓으면 이제 끝났네요. 미러, 나머지는 대칭입니다. 자, 대칭하고 나서 요런 부분, 요 부분 있잖아요. 여기 조인해 두세요. 여기 선이 따로 떨어져 있죠. 이거 조인. 그럼 어떻게 돼요? 하나로 연결된 거 보이시죠? 조인. 그러면 이렇게 하나로 연결됩니다. 로테이트는 많이 어렵습니다. 조금 어려운 게 아니고 심히 아주 많이 어렵습니다. 로테이트는 다들 한 번씩 하고 나면 울면서 나가요. 너무 어렵다고. 겉보기에는 어렵지 않아요. 겉보기는 어렵지 않아요. 근데 고급 과정으로 쑥 들어가면 아주 많이 어렵습니다. 그 과제물 한 것도 하고 한 것도 하고 하죠. 자꾸 연습해서 그리는 방식을 익숙하게 하라고 하는 겁니다. 자, 로테이트입니다. 사물을 회전시킬 때 쓰는 명령어입니다. 적당히 이렇게 선을 하나 그려보시죠. 몇 도인지는 모릅니다. 그냥 선 하나 그려보시죠. 자, 기준점을 잡을 때 여기를 기준점으로 잡으면 여기가 0도입니다. 여기를 기준점으로 잡으면 여기가 0도입니다. 이해되셨나요? 그러면 여기는 이만큼의 각도가 들어간 거고 여긴 요만큼의 각도이겠죠. 각도 파악을 잘 하셔야 돼요. 그럼 그나마 로테이트는 좀 쉽습니다. 일반 명령은 쉬워요. 기준점 회전하는 거 보이시죠? 회전하는 각도를 여기다 넣으랍니다. 45도. 절대각도 45도가 아니고 현재에서 45도 더 회전하라는 뜻이에요. 90도, 그럼 현재에서 90도 회전하라는 뜻입니다. 90도, 현재에서 90도 회전하라는 뜻입니다. 이해되셨나요? 한번 해보시죠. 로테이트 선택하고 여기 보면 카피 기능이 있습니다. 복제 기능이에요. 카피를 누르고 90도. 그럼 어떻게 되나요? 하나 더 복제된 거 보이시나요? 네, 다시요. 카피 180도. 그러면 중심선 모양으로 이렇게 그려졌네요. 자, 한번 해보시죠. 자, X라인 0도 90도, 옵셋 10mm, 20mm, 150mm, 50mm. 요렇게는 레이어를 바꾸고 필렛, 아이고, 자, 필렛 값을 0으로 바꾸고, 자, 옵셋 5mm, 자, 트림, 이제 필요 없는 선들 정리하고요. 자, 옵셋 18, 자, 트림. 자, 여기서 로테이트를 쓰는 겁니다. 우리가 처음에 여기서 상대 극좌표를 썼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쓴 게 X라인을 썼어요. 이젠 로테이트 씁니다. 여기를 기준으로 합니다. 그럼 0도가 이쪽이죠? 플러스 회전이네요. 0도가 여기, 원점을 여기로 잡으면 0도가 여기입니다. 이렇게 회전해야 돼요. 마이너스네요. 자, 이해되셨나요?
플러스 회전인지 마이너스 회전인지를 체크합니다. 로테이트 10도, 로테이트 마이너스 10도, 나머지 필렛 다 그려졌죠. 좌표가 없죠. X라인하고 로테이트를 쓰기 시작하면 상대 극좌표 쓸 일이 거의 없습니다. 자, 한번 해보시죠. 그리고 이과 재물이요. 각도 계산하느라고 꽤 어려웠었죠. 자, 제가 그려볼 테니까 어떻게 그리나 가만히 보고 눈으로 확인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해보세요. X라인 0도 90도 필렛으로 선 정리하고요. 옵셋 62mm, 옵셋 30mm, 그 다음 39mm, 41mm. 자, 트림 옵셋 10mm. 자, 필렛. 자, 얘는 지워도 될 것 같고요. 여기 필렛. 자, 그 다음 여기 각도가 65도죠. 그럼 이 선을 회전시키면 됩니다. 자, 여기서부터 얘가 0도죠. 플러스 방향입니다. 이해되시나요? 근데 조금 더 쉽게 계산하는 방법이 있어요. 이렇게 오른손 감싸지면 됩니다. 이렇게 엄지손가락을 펴도 좋고 상황에 따라서 엄지손가락을 펴기도 하고 감싸지기도 하는데 이렇게 돌아가죠. 주먹이. 이게 플러스 방향입니다. 플러스 방향이에요. 이해되시나요? 그러면 이 선을 이쪽으로 회전시킵니다. 딱 감싸지니까 플러스 방향. 로테이트 카피 65도, 서클 22.5mm, 서클 39mm. 자, 트림으로 선 정리. 그럼 여긴 금방 그려져요. 그 다음 얘는 이제 필요 없습니다. 이 선이 이쪽으로 101도, 로테이트 카피. 자, 역시 마찬가지로 플러스 방향 101도. 자, 다시 플러스 방향 37도, 로테이트 카피 37도. 근데 여기 선의 길이가 10mm입니다. 어떻게 하면 이 선의 길이를 10mm로 맞출 수 있을까요? 원 그리시면 돼요. 서클 반지름 10mm. 그러면 이 선의 길이가 10mm. 근데 이 선의 위치가 여기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요? 이동이요. 이동하기, 무브. 끝점 선택해서 끝점으로 이동. 나머지 여기는 어떻게 해요? 필렛. 좌표 없이 그냥 그렸죠. 그려보시죠. X라인 0도 90도, 서클 33.6mm. 자, 그 다음에 요 사이 각도가 몇 도요? 28도요. 로테이트 카피. 자, 이렇게 가는 게 플러스, 이쪽이니까 마이너스. 네, 마이너스 28도. 나머지 트림 서클 38.4mm, (6.4mm) 옵셋 5mm. 자, 트림 옵셋 6.4mm. 매치 프로퍼틱스 속성 일치죠. 트림 필렛
자, 옵셋 5mm, 트림, 다시 옵셋 45mm, 106mm, 여기가 아니죠. 106mm. 자, 10분 쉬었다 하죠. 자, 옵셋 10mm, 웨지 프로퍼틱스 옵셋 5mm, 트림으로 선 정리하고요. 옵셋 84mm, 여기 교차점이 없죠. 근데 우리 기억할 거예요. 라인 인터섹션을 하나씩 주면 어떻게 돼요? 교차점 찾아지는 거 보이시나요? 서클 인터섹션 반지름 5mm, 그리고 서클 반지름 10mm, 옵셋 5mm. 자, 트림으로 자를 건 자르고 연장할 건 연장해 주고요. 여긴 이렇게 잘라도 상관없겠군요. 연장하고요. 다시 볼까요? 옵셋 71mm, 서클 인터섹션, 너무 일찍 자른 거죠, 선을. 자, 5mm, 10mm, 옵셋 5mm. 자, 연장하기, 바운다리. 자, 트림. 연장하기, 선 긋고, 자, 필렛. 그 다음 옵셋 45mm. 자, 여기 있는 요 선을 회전시킬 겁니다. 로테이트, 중심점 클릭하고 카피 마이너스 10도, 옵셋 10mm. 자, 특성 일치, 필렛, 나머지 트림. 다시요. 여기 47도죠? 로테이트, 중심점 클릭하고 카피, 여긴 플러스입니다. 47도, 옵셋 10mm. 자, 지우고 특성 일치, 필렛, 트림. 그 다음 필렛, 반지름 10mm. 옵셋 4mm, 옵셋 38mm. 자, 매치 프로퍼틱스, 필렛, 반지름 2.4mm, 필렛, 반지름 0. 다 됐네요. 자, 대칭. 자, 나머지는 조인. 자, 한번 해보시죠. 이제 로테이트가 어려운 이유, 제가 사선을 이렇게 적당히 그렸습니다. 자, 여러분들도 사선을 적당히 그려보시죠. 다시 이야기하지만 기준점을 여기다 잡으면 여기가 0도고 여기다 잡으면 여기가 0도입니다. 각도에 대한 차이가
이만큼 나게 돼 있습니다. 이해되시죠? 자, 로테이트. 자, 여기다 놨습니다. 회전하는 거 보이시죠? 제가 원하는 건 절대각도 30도입니다. 절대각도 30도요. 근데 중요한 건 얘의 각도를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죠? 이 레퍼런스를 활용하는 겁니다. 이럴 때 쓰는 게 여기 나와 있는 레퍼런스를 쓰는 겁니다. 레퍼런스는 우리나라 말로 하면 참고서란 뜻입니다. 내가 각도를 참조해서 지정해 줄 수 있습니다. 이 레퍼런스들은 다 있어 왔었어요. 그 중에 로테이트가 제일 심하게 어려운 거죠. 자, 단계를 좀 나눠 볼까요? 자, 제가 이렇게 60도 선을 그려봤습니다. 얘는 60도예요. 얘는 각도를 모릅니다. 자, 60도 선을 하나 그려보시죠. 단계적으로 해보죠. 로테이트 선택하고 엔터. 자, 지금 60도라는 각도는 여기서 60도죠. 자, 클릭하고 자, 레퍼런스를 눌러줍니다. 그러면 캐드가 물어봐요. 참조할 만한 각도가 몇 도입니까? 60도죠. 새로운 각도는 몇 도인가요? 30도요. 그러면 얘가 여길 기준으로 해서 30도로 그려집니다. 앵글 이렇게요. 30도 맞춰진 거 보이시나요? 자, 한번 해보시죠. 자, 그렇다면 지금처럼 각도를 모를 때는 어떻게 할까요? 각도를 모를 때. 각도를 모르잖아요. 자, 로테이트. 자, 객체 선택했고요. 기준점을 클릭했습니다. 레퍼런스입니다. 이때 점 2개를 입력하시면 돼요. 마우스로 기준점을 한번 클릭해주고 두 번째 점으로는 반대점을 입력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두 점 사이에 거리와 각도가 입력이 됩니다.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셨나요? 다시요. 명령어 중에 distance라는 명령어가 있습니다. 이거 거리 측정하는 거리 측정 명령입니다. distance라는 명령어가 있어요. 이게 이제 다음번에 해야 될 내용인데, 자, distance는 점 2개만 클릭하면 돼요. distance 그리고 첫 번째 점, 두 번째 점. 그러면 이렇게 두 점 사이의 거리와 각도가 자동으로 입력됩니다. 이해되시나요? 점 2개를 클릭하면 그 두 점 사이의 거리와 각도가 들어가요. 다시 볼까요? distance 첫 번째 점, 두 번째 점. 그러면 이렇게 거리와 각도가 들어갑니다. 아까는 50도였는데 지금은 230도죠? 왜 그럴까요? 아까는 여길 첫 번째로 찍었습니다. 여기 두 번째로 찍었고요. 그러니까 요만큼의 각도라고 했습니다. 지금은 여기를 첫 번째로 찍고 여기 두 번째로 찍었습니다. 여기가 0도죠? 그러니까 이만큼의 각도가 들어간 겁니다. 이해되시나요? 여러분들도 한번 해보시죠. 점 2개를 클릭하면 알아서 각도가 들어가요. 그러니까 로테이트 그 다음에 기준점 클릭하고 레퍼런스를 누른 다음 제가 기준점을 여기다 잡았단 말이에요. 여기서 이렇게 클릭하면 요만큼의 각도가 들어가요. 잘못된 각도가 들어간다는 뜻이에요. 근데 내가 기준점을 여기다 잡았으니까 이렇게 클릭해 버리면 어떻게 돼요? 온전한 각도가 들어가겠죠. 자, 레퍼런스 한 다음에 기준점을 클릭하고 그 다음에 반대점을 클릭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내가 원하는 각도 30도. 그러면 절대각도 30도가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보시면 바로 여기요. 여기 축척 보이시나요? 1대 500 축척이 걸려 있습니다. 1대 500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 도면은 1대 500 도면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거 오른쪽 버튼 눌러서 다른 이름으로 저장하시면 됩니다. 이미지를 다른 이름으로 저장. 제가 다른 이름으로 저장을 했습니다. 자, 여러분들도 저장해 보시죠. 그림을 불러오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명령어 쓸 건데 여기 인서트 탭이요. 홈 탭 말고 그 오른편에 인서트 탭이요. 여기에 어태치라는 메뉴가 있습니다. 어태치는 부착시키다 라는 뜻이에요. 얘를 누르면 자, 이렇게 부착시키는 메뉴가 나옵니다. 사진에다가 제가 저장해 놨는데요. 자, 이 상태에서 오픈 버튼 누르면 자, 이렇게 경로가 들어와요. 그리고 한 번 더 오케이. 그러면 이렇게 시작점의 위치, 불러드릴 점의 위치가 나옵니다. 0,0에 불러드리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냥 오케이.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이미지 사이즈가 1대 1.4 밀리미터라고 나오네요. 엄청 작게 나오는 거 보이시나요? 자, 210으로 바꿔주면 돼요. 위드를 A4 사이즈잖아요. 210에 297이죠. 210mm로. 그러면 이렇게 A4 사이즈로 들어옵니다. 자, 한번 불러와 보시죠. 자, 우리한테 필요한 거는 요만큼이에요. 요만큼입니다. 근데 배경색이 흰색이라 커서가 잘 안 보일 겁니다. 눈여겨 보셔야 돼요. 이거 라인 그다음 확대해서 이렇게 최대한 확대해서 선과 선 사이의 중심선에다가 이렇게 쭉 연결해서 그리면 됩니다. 선의 색깔을 바꿔도 좋고 어떻게 해도 상관은 없습니다. 지금 그리는 건 좀 부정확하죠. 정확한 건 나중에 실측을 한 뒤에야 비로소 정확하게 그릴 수 있습니다. 자, 저는 이렇게 땄습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따보시죠. 이미지를 가져오는 두 번째 방법은요, 쉬워요. 이렇게 드래그해서 드랍입니다. 자, 클릭하고 각도 지정해주면 이렇게 들어와요. 드래그 앤 드랍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테두리를 눌러서 삭제합니다. 그러면 내가 딴 경계가 이렇게 나오겠죠. 자, 이렇게 경계까지 만들어 보시죠. 서클 반지름 10mm 라인 그 다음에 옵셋 5mm. 자, 그러면 여기는 옵셋 2.5mm가 돼야 됩니다. 이렇게요. 나머지 필렛 처리하시면 방위 표시된 거 보이시나요? 자, 한번 해보시죠. 자, 얘는 15도로 맞춰놓고 그리시면 돼요. 서클 반지름 10mm 자, 라인 자, 이렇게 15도 그 다음에 45도 필렛 그리고 트림. 그럼 간단하게 그려지죠? 하얗게 만들어지는 건 해치 명령을 이용해서 만든 겁니다. 아직 해치를 안 했으니까 안 만든 거고요.
이런 거 말고도 반지름 10mm 이런 식으로도 많이 해요. 이거 15도를 이용해서 자, 이렇게 자, 이렇게 대각선으로 그리고요. 그 다음에 필렛으로 이렇게요. 자, 필렛 이거 아니네. 얘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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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장하고요. 그 다음에 트림으로 맞나? 자, 이런 모습으로 또 만듭니다. 여기도 지워야 되는군요. 이렇게 나침반 모양으로도 이렇게 그리기도 해요. 15도, 얘는 15도 방향으로 그리면 됩니다. 여러 가지 이제 이렇게 방해 표시가 있습니다. 자, 중요한 거는 이제부터예요. 뭐냐면 여기가 0도가 돼야 돼요. 0도가 돼야 됩니다. 근데 이 선의 각도를 우리는 모르잖아요. 자, 로테이트 기준점 클릭하고 레퍼런스 기준점 클릭하고 반대점 클릭하고 각도 0도 엔터. 여기다가 설계를 하는 겁니다. 이해되셨나요? 전혀 이해가 안 돼요? 자, 보시죠. 그럼 실제 예제예요. 보이시나요? 지적도 딴 거 라인 다 땄죠? 그 다음에 여기 보이시나요? 이게 대지경계선입니다. 이게 대지경계선이고 방이 보이시죠? 이 각도 어떻게 찾아냈을까요? 지금처럼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시나요? 지금처럼 한 거예요. 자, 각도 얼추 비슷하죠? 한번 해보시죠. 자, 이번에는 스케일 명령어입니다. 로테이트하고 연관되어 있는 명령어들은 없어요. 스케일입니다. 스케일 크기를 조절할 때 사용하는 명령어입니다. 자, 예를 들어서 제가 렉탱글 골뱅이 10,10 했습니다. 치수를 넣어 놓죠. 10mm 10mm입니다. 자, 여기다가 스케일을 합니다. 객체 선택하고요. 기준점 물어봅니다. 그러면 커지고 작아지고 보이시나요? 여기에 배수를 쓰면 됩니다. 2배 그러면 20mm로 커진 거 보이시나요? 자, 여러분들도 한번 해보시죠. 스케일. 자, 크기를 줄일 때는 어떻게 하면 될까요? 1보다 값을 작게 주면 되겠죠. 0.5 그러면 다시 10으로 왔네요. 그죠? 자, 다시 봅니다. 스케일 3배요. 3배 그럼 30이 된 건 맞죠? 그죠? 자, 스케일 그럼 얼마를 줄여야 되는 거죠? 줄일 때는 그렇죠. 3분의 1 분수 1 나누기 3 3분의 1 이해되시나요? 자, 한번 해보시죠. 자, 이렇게요.
렉탱글 골뱅이 420,297 옵셋 10mm. 자, 이 안쪽에 있는 선은 아주 굵은 선, 즉 다시 말해서 선택하고 글로벌 위드를 1로 줍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아주 굵은 선이 되겠죠. 자, 그려보시죠. 근데 축척을 적용해 줘야 돼요. 우리 전에 어떻게 했나요? 축척 적용할 때요. 우리 여기서 했었나요? 기억나? 여기 있네요. 그죠? 이거 축척 계산할 때 여기다 안 했었나요? 축척 계산을 했는데 크기는 안 그려봤네요. 그죠? 자, 예를 들어서 1대 50도면을 그릴 겁니다. 그러면 보통 이렇게 계산을 많이 해요. 420 곱하기 50, 297 곱하기 50. 자, 계산기 두들겨 봅시다. 420 곱하기 50. 그러면 21,000이네요. 그 다음 297 곱하기 50. 14,850이네요. 그러면 선을 이렇게 그리는 거죠. 라인 21,000, 그 다음에 라인 14,850. 자, 이런 식으로 그리겠죠. 근데 굳이 이렇게 그리실 필요는 없어요. 이제 어떤 걸 쓰냐면 스케일을 쓰는 겁니다. 스케일하고 몇 배? 50배. 그러면 똑같이 그려진 거 보이시나요? 굳이 계산하실 필요 없어요. 이거 굳이 이렇게 그리실 필요 없습니다. 어떻게 해요? 스케일 이용해서 몇 배? 배수만 입력하면 바로 이렇게 내가 원하는 축척대로 그릴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여기에 뭘 적용해 주는 거예요? LT 스케일 값을 적용하는 거죠. LT 스케일 25. 그래야 이렇게 적당히 만들어지겠죠. 자, 한번 해보시죠.